초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과 선생님 유튜브 78세의 애독자입니다. 요즘 몸도 안 좋고 해서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남긴 50억대의 건물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야 서운하지 않게 싸우지 않게 줄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남이녀의 자식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건물을 상속하고 나면 세금이 한 절반 정도 날아갑니다. 한 25억 정도는 없어지고, 그러면 개인들한테 가는 돈이 한 8억 정도밖에 안 돼요. 3명을 남녀 구분 없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난 생각이 물론 상속세 내는 게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도 생기고 그걸 상속세 내지 않게 해서 온갖 편법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일남 이녀의 자식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 애들은 아마 어머니가 78세 정도 됐으니까 자식이 한 40대를 대부분 다 넘겼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애들도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언젠가는 부모가 준 재산을 자기들의 말년의 편안한 생활, 자기 어떤 그런 생활을 꿈꾸고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상속세 내고 뭐 타고 뭐 하고 나면 그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빌딩을 매각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가지고 어머니가 자식한테 3등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그게요. 만일 장남이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으면 두 딸에게 안 주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그 돈 때문에 따님들이 결혼 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은 안 되고 조금 경기가 풀리고 사회적인 어떤 부동산 매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을 때는 정확하게 팔고 세금 내고 나머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 애들 앞으로 그러니까 현금 상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를 국세청에서 들으면 날 보고 죽일 놈이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50억대의 재산 갑니다 하는 건 그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혼자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그 상속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이렇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려면 어머니가 50%를 가지고 3명이 갈라야 됩니다.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그 50% 중에서 또다시 한 50% 정도는 세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또 세 사람이 갈라야 돼요. 이 복잡한 수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가 난 죽을 때 내 통장에 내를 초상칠 수 있는 돈만 남겨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서 죽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내지 아니하면 그거 금방 뽑아 쓰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벌어가면서 쓰면 그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내 유산 받았다 해가지고 그게 평생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흐름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돈은 돌고 돈다 하는 이야기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하는 소리거든요. 돈이 어디 주소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죠. 그건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확실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세 사람 불러놓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이 건물 하나밖에 없다. 이걸 팔면 요러요러한 돈이 생기고 세금 내고 나면 얼마가 남을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세 사람한테 분배를 해야 되겠다. 너는 좀 잘 사니까 좀 작게 가지고 가고 넌 못 사니까 좀 많이 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분배의 기준을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하고 안에 조금 경기가 풀리고 부동산 매기가 괜찮다고 하면 그걸 팔아서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서 세금 내고 나머지는 현금 상속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일간에서는 상속세를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비리가 생기고 난리를 뺀다고 해. 어느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이야기해서 애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하십시오. 그거 뭐 내 죽고 난 뒤에 너가 알아서 하라 해놓으면 뒤에는 그 자식들, 그 형제들끼리 얼굴도 안 쳐다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돈이라는 건 아주 무섭거든요. 역경에도 있습니다. 형제라는 정의는 뭐냐면 남들이 나의 형제 간을 쉽게 위해를 강하거나 강압적인 일이 생길 때는 막아주는 것이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 어디서 얻어맞고 들어왔다면 형이라는 사람은 그걸 응징하기 위해 찾아가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형제를 앞에다 두고 케이크를 하나 갖다 놓으면서 갈라 먹으라 하면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형제다. 그걸 공평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공평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일 첫째, 애들한테 정확한 부모의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경로로 너희들한테 갈 것이라는 것도 예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확실하게 그 이상의 무엇을 넘나들 보지 않도록 선을 그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 50억짜리 정도 되는 건물을 가지면 엄청 부자처럼 보이죠. 그게 사모님 혼자 사는 것 같으면 그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녀 셋, 어머니까지 하면 4분의 1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세금 절반 빼버리고 나면 25억에서 4분의 1씩 하면 한 6억, 7억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서울에서 전세방 하나 얻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서 자녀들하고 금전 문제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쟁론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